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불렀습니다. 학교를 만났고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영어와 만났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시간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 이제 내 아이의 영어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영어를 잘하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기회도 늘어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큰 꿈을 펼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둘러싼 우리의 현실은 너무 복잡하고 고민스러운데요. 모두가 영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영어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답을 찾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경복궁은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명소입니다.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경복궁을 다녀가는데요. This is the kind of yard of the most important building called 근정전. 이곳에서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들을 안내하는 중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Or Chinese Embassy reception. So, can you look over there? On the roof? Yeah. So that's called 잡상. 잡상 is, actually we talked about like special animals over there, which is called as 공황. So in this palace, we have many things that we could protect us and the palace. 처음에는 되게 떨렸는데 지금은 좀 다양한 문화도 알 수 있고, 다양한 언어도 알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지금 우리나라의 소식과 그분들의 나라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평소 영어 공부를 즐겨하는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영어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란 게 참 신기한 게 뭐 국적이 달라도 이렇게 제가 항상 하시는 분들이 뭐 꼭 미국 사람이 아니라 싱가포르 분이나 뭐 홍콩 분이나 중국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제가 그 국가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서로 또 어쨌든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어의 힘이 되게 크다는 거를 느꼈어요. 영어의 힘과 소통 능력을 벌써 깨우치고 체험한 셈이죠. 1, 2, 3, 안녕, 오케이? 1, 2, 3, 안녕! 이제 대한민국에서 영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영어를 말하고 영어가 쓰이는 환경도 낯설지 않습니다.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이 회사에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대부분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다 외국 분들이랑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메일 업무라든지 뭐 전화 회의라든지 뭐 화상 회의라든지 아니면 방문했을 경우 아니면 거꾸로 제가 그쪽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다 모든 게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주소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지만 이 회사의 영업 무대는 미국과 아시아 시장입니다. 서울에 앉아서도 세계 비즈니스가 가능한 이유, 바로 영어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해외하고 연결된 거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게시물을 만났더만은 거래순위 190개국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그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있지만 웬만큼 한국에서 괜찮은 직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해외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앞으로 훨씬 더 그게 더 확장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 영어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반드시 영어는 잘해야 한다. 이 명제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국인들에게 던져진 과제일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1순위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르죠.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는 영어 유치원입니다. Okay, let's have hands. Raise your hand up. What do you want to be? I am Batman. You want to be Batman? Cool. I want to be police. You want to be police. Who are you going to catch? Who will you catch? Thief. Thieves. Good job. I want to hard. I want to be. Okay, you do Hulk face. Hulk. 학부모님들은 지금 아이들이 이제 커서 뭐 이 친구들이 2030년은 2040년이든 미래 글로벌 시대에 나가서 아주 훌륭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글로벌 시대, 유치원생들의 영어 교육도 이 용어 하나로 모아집니다. 영어 유치원이 전국에 200개 이상 되고 사교육 시작 연령은 무려 3.7세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집이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7살, 4살 두 아이를 둔 문미경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가? 저희 지금 한 달 수입의 거의 한 20% 정도가 교육비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이러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줄여보려고 제가 엄마랑 시키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첫째 아이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투입되는 교육비에 앞으로 둘째 공부까지 생각하면 영어 교육비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여보려고 아이의 영어 공부를 도와주고 있지만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내 아이가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처럼 문미경 씨 역시 그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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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d cat. Can I help? Yes, yes, said Mr. The ants worked hard all summer long. Winter came.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뭐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연우가 혹시나 영어 때문에 피해볼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영어에 더 투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 추첨을 하는 날입니다. 밤마다 원어민 교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첫째 보내보니까 뭐 확실히 다른 데보다는 빨리 느는 것 같기는 해요. 영어 실력. 여기 오늘 안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완전 우울할 것 같아요. 완전 우울할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떨려요. 예, 여기 무슨 대학 입시도 아닌데. 부모들이 사립초등학교를 희망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영어 때문입니다.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교육 시수는 공립초등학교에 비해 적어도 4배 이상 높습니다.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되겠습니다. 9번. 추첨 발표를 할 때마다 부모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47번. 초등학교는 아이의 영어 공교육이 시작되는 출발선이지요. 12번. 그리고 그 어느 부모도 그 출발선에서 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막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기대 안 했는데 경쟁률이 세다고 그래서 기대 안 했는데 정말 기쁩니다. 아무래도 레벨별로 나눠서 수업하시니까 아이들한테는 ABCD 이제 막 배우는 친구들하고 프리토킹 가능한 친구들하고는 확실하게 좀 나눠서 수업해 주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하는 친구도 잘하는 친구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사립초 진학 후 다음 목표는 역시 영어가 핵심인 국제중학교입니다.
사립초 출신의 48%가 국제중에 입학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이제 그쪽의 문화를 체득하고 좀 상류층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서 사립초등학교에 가고 이제 국제중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외국인 학교에 가든지 이제 그런 그들만의 코스와 리그를 좀 밟고 싶다라는 어떤 하나의 지향이지 않을까. 주말 아침 수업이 없는 학교가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인증 시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들의 얼굴엔 대학 입시 못지않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공모사 맞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런 인증 시험은 10여 개. 한 해에 인증 시험을 보는 초등학생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인증 시험도 갈수록 응시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친구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네. 왜? 재밌고 또 미래에 영어가 없으면은 뭐 막 그 영어가 배워놓으면 좋다고.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영어는 소통의 도구가 아닌 평가와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아이를 남보다 먼저 영어의 높은 단계에 올려놓고 싶은 희망과 영어를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불안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영어 열풍의 이면에는 이런 심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미래와 경쟁력을 위해 투자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영어라는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글로벌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요. 한국의 앞으로는 그렇고 이제 직업적으로도 꼭 한국에서만 마켓을 찾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마켓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얘가 능력이 된다면은 대학도 미국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살아도 영어만 잘하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때 우리 딸한테 꼭 해주고 싶은, 저희는 유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가. 그래서 돈을 많이 남겨주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고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영어라는 어떤 수단을 선물로 줌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이 4년 전하고 5년 전하고의 비교가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만큼 조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점이 아주 명확하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외국을 절대 보내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조련해가지고 상당 수준까지 올리는 그런 아이들도 저는 많이 만났거든요. 영어가 떨어지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에서 본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너무나 많은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겠다. 예. Why you? 이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서부터 레이스는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레이스입니다. 문미경 씨 부부의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우선 문제는 앞으로 10년 아이 둘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 들어갈 영어 사교육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영어 유치원부터 초중고 영어 학원비, 대학대의 어학연수 비용까지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거 돈으로 환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네.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예상됩니다. 그 돈 가지고 아이들한테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돈을 모아놨다가 애가 좀 더 컸을 때, 더 나이 들었을 때 사업 자금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교육에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야 뭐 나중에 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이 시기 때 안 해줘서 나중에 후회할까 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생각. 바로 이 부분이 오늘 한국 사회가 고민하는 지점인지도 모릅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영어 사교육비 차이가 무려 10배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점수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수능 성적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영어 성적은 고소득 지역, 가장 낮은 성적은 저소득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영어 원어민 강사가 나오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하고 행상하는 부모가 그냥 팽개쳐 두고서 혼자 놀게 하는 그 아이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영어가 워낙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와 가난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선조의 양반 계급이 한문이라는 그 언어를 독점함으로써 지식을 독점하고 그래서 사회의 권력과 부를 독점했던 것, 그 현상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적 지배층 안에서도 연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수열이 주어지는 거고 피지배자 사이에서도 연어 잘해서 큰 회사에 대기업의 정규직이 된 사람과 연어 못해서 하도급 노동자가 된 사람이 더 이렇게 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로 신흥하는 사회에 연어는 그 양극화를 완벽하게 말하자면 결정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유학 박람회장. 유학을 고민 중인 사람들 중에는 유독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경쟁하느니 차라리 조기 유학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1, 3학년을 많이 이제 영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닌 투자 대비 경제성을 따지는 일종의 경제 행위가 돼버렸습니다. 하루 8시간 정도 공부하고 이제 오후 시간 같은 경우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과제도 봐주고 에세이도 쓰고 아이는 지금 4살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외국어에 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싶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좀 아이 스스로 혼자 보내기에는 여기서 상담하시는 게 한 초등학교 9학년 정도 되면 이제 혼자 가서 언어 습득하고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생활하는 게 더 좋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좀 저학년일 때는 엄마랑 같이 동행하는 게 애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도 아이 학원비가 한 달에 보통 한 120에서 130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그 비용이 오늘 계속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출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유학을 보내거나 이민을 가서 애를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버님은 어머님 직장은? 지금 현재 맞벌이인데 만약 가게 되면 뭐 현지에서 구하거나 뭔가 이제 기술 이민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한 명이 가게 되면 한 명은 제가 남아서 기러기 생활을 해야죠. 1990년대 중반 어느 날 등장한 세계화 선언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다. 따라서 영어 능력은 필수다. 따지고 보면 영어를 못하면 당장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도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95년 이후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영어 얘기가 나왔고 뭐 메이저 신문들이 거의 뭐 영어 특집 기사를 거의 매일 내보내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영어의 시대가 돼버렸죠. 저는 적어도 95년도 이후에는 거의 최근까지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15년 동안 거의 영어의 시대였다. 당시 기업들은 입사시험에서 토익 성적을 요구했고 이제 영어 능력은 토익 점수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95년 40만 명이었던 토익 응시생이 불과 15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 기업, 뭐 개인, 뭐 학교, 대학,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것도 예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영어는 반드시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일관된 톤으로 우리 사회가 지난 뭐 한 20년 동안 흘러갔기 때문에 개인이 그 엄청난 파도에 내가 저항을 해가면서 아예 뭐 영어 대충 하면 되지, 뭐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대학의 영어 강의 시간. 늘어나는 영어 강의를 따라가랴, 토익 점수를 챙기랴, 대학생들의 영어 부담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익 900점 이상. 와. 대학생들은 토익 고득점을 취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희 때만 해도 유학을 가거나 혹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영어를 쓰는 직업을 갖거나 그래야 되는데 최근에 꽤 오래된 일인데 특히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사원들을 뽑을 때 꼭 뭐 토익이니 토플이니 그런 걸 강제로 집어넣지 않아서 항목을요. 그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그런 것도 굉장히 큰 그런 묻지마 영어 교육 열풍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종윤 씨. 공기업 입사가 종윤 씨의 목표입니다. 현재 종윤 씨의 토익 점수는 915점. 누가 봐도 고득점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종윤 씨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900점이 넘어도 서류에서 탈락할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되게 아마 900점부터 시작을 하고 많은 구직자들이 생각할 겁니다. 거기서 얼마만큼 더 올려서 열심히 준비해왔다. 그리고 내가 영어를 이만큼 오랜 기간 해서 성적으로 나왔다. 이거를 이제 어필해야 하니까 아마 900점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종윤 씨의 목표는 토익 950점. 취업 경쟁에서는 토익 고득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1점이라도 더 올려야 한다는 게 종윤 씨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그냥 그 경쟁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탈락을 하고 누군가는 뽑혀야 하니까 그래서 변별력을 두기 위한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불어 영어 실력들을 대다수가 키우는 것 같습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영어는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가 필요한 직종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위해 가장 열심히 준비하는 스펙은 영어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영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신입사원 뽑을 때 영어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100% 자기소개요. 자기소개서? 네. 100%?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그걸 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맞아. 그러니까 몇천 대, 몇백 대 일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다 읽냐 그러는데 다 읽어. 저희는 다 읽어요. 정말 다 읽고 야근 시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서류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서류에서 떨어진 원인을 찾는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직무 적합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보는데 본인 입장에서 그 구직자 입장에서 내가 서류에 떨어진 우선 딱 드는 생각이 토익 점수가 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강박관념이 계속 발생해서 이게 증폭되면서 요즘과 같은 이런 토익 맹신 문화가 만들어지고 자격증이나 뭐 토익 몇 점 이상이면 가산점이 조금씩 붙어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은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붙는 가산점이 자기소개나 이런 걸로 충분히 뒤집히는 그러니까 정말 미묘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입사 시험에서 토익 점수보다는 개인의 다른 역량이 더 관건이다. 대체 이 크나큰 생각의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취업준비생들은 여전히 토익 점수가 당락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말이죠. 왜 굳이 예를 들어 총무팀이나 영업팀, 국내 영업팀 이런 데는 전혀 영어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평생 영어 안 쓰다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왜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런 좀 의아함을 많이 가졌어요. 특히 제가 일했었던 데도 분명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부서나 어떤 일부 직군의 사람들에게만 지금보다 더 양질의 영어 어떤 실력을 요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이 저희의 불만이었고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그렇게 꼬아서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700이라고 하면 솔직히 취준생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아무래도 요구하는 거는 그거보다 높겠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거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자기도 안 하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토익 점수를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주요 대기업의 신입사원 평균 토익 점수는 취업준비생들이 토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영어에 관한 고민들은 과연 우리만의 문제인 것일까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시아의 세 나라 한중일 3국의 학생들이 국토대장정을 통해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영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영어가 외국어인 만큼 완벽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많은데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한데 계속 마음속으로는 문장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게 있죠. 일본 친구나 중국 친구들은 어때요? 영어 잘하는 거 같아요? 공유생활 때? 네, 잘해요. 어떤 애들이 면에서?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중일 3국 학생들은 영어에 대해 각각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토익 점수는 몇 점인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이며 자신에게 영어는 어떤 의미인지를 각각 질문했습니다. 제 토익 점수는 875점입니다.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70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남들만큼 하거나 남들보다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못하는 것 같아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70%. 이유는 솔직히 정말 못해요. 근데 잘하고 싶지만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느껴서 쉽게 시작하려고 마음도 안 들거든요. 근데 시작조차를 안 해요. TOEIC score is 775. Studying English is very enjoyable. So that's why the pressure is 20. If you are really good at something in your field, if your math is really good and you find something that is really good in at a high level in the world, and you don't have to need good English skills, and the world will find you. 저는 영어에 대해서 평가하는 도구인 것 같아요. 사람을. 한국인에게 영어는 평가의 도구로 여겨집니다. 영어를 잘하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지만 반대로 영어를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어 실력을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할 때 뭐 중국 학생인데 아니 중국 교수인데 영어를 나도 좀 못한다. 그럼 굉장히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교수들이 영어가 유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에서 떠듬떠듬 대는 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지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화권은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아 너는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못한다. 자꾸 이제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가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이렇게 이제 민감하죠. 민감하니까 그런 평가 상황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일본인들이 영어에 대해 중압감을 별로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쿄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명의 학생들에게 미국, 호주, 뉴질랜드로의 유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1년간의 유학 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2대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私の友達は私より英語が得意な人がいてもあまり積極的に留学したいとは考えていないようで、私が留学すると決めた時はとても驚いていました。 일본의 한 공무원 학원. 感覚的にはどうですか? 일본에서도 공무원 시험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시험은 1차 교양시험과 2차 전문시험으로 나뉘는데 교양시험에만 영어 과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私は英語だけに力を入れて勉強するよりはもっともし英語としても他の科目で点数を取れて合格につなげられるように英語だけを勉強するのではなくていろいろな科目を同じぐらいの量で勉強してきました。 지난해 일본 도청의 공무원 시험 문제지인데요. 영어는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지문을 읽고 5개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난이도도 높지 않습니다. ここから英語が3問出てきます。で、ここに英語の文章が書いてあって、この文の中で述べられていることはどれですかという、ただそれだけの問題です。で、文章も短いですし、これが読めれば選択できますから、発音も文法もそんなに大した問題ではないし、という問題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 실제로 일본의 기업들은 취업 현장에서 어학 능력을 채용 요건의 마지막 항목에 둘 정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でその適正検査筆記試験の中で英語を取り入れる会社もありますが、まだまだ限定的です。どちらかというと性格ですとかその人の好む組織風土というものと自社が持つ組織風土が合うかどうかといったことや、あるいは基本的なその国語力ですね、英語ではなくて日本語の力および基本的な数学的数値的な能力。 일본에 우리나라와 같은 영어 열풍이 불지 않는 이유는 영어를 능력의 평가 잣대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어 점수를 스펙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모두가 영어를 향해 뛰어들 필요는 없는 법이죠. そういった意味では少なくても僕が知る限りの日本企業は得点どうのではなく実際に業務で必要な英語ができることが必要な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必要以上の英語の要求っていうのはない場合が多いんだと思います。 私も今まで英語ができなくてすごく困ったこととかは全くないので、日本に住んでるんであればでも将来海外に行くとか海外で仕事をしたいとか外国に行って、今ほとんど英語だと通じるのでそういう仕事がない限りはそんなに必要はないと思います。そういう例えばアメリカというような国と付き合わざるを得ないとすれば、彼らは英語というものを母語として使ってるわけですね。で、我々もその母語というものを大事にしなければ
要するに母語というものによる思考、要するに母語というのは一番繊細な思考が可能になる言語ですから、その繊細な思考でも負けてしまって、もちろんこれ英語の運用でも負けるわけですね。そしたら要するに国民全員、要するに強い英語を母語とする国にみんな言い負かされて負けるっていう、そういう展開になってしまうわけです。 영어에 대한 일본의 철학은 확고해 보입니다. 그것은 영어를 내부 경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으며 글로벌 경쟁력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어떨까요? 중국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영어 교육의 열기가 뜨거운 나라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 교육이 강조되어 왔는데요.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은 자습 시간을 이용해 영어 암송 훈련을 해야 합니다.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Miss. Sit down, please. Yes, sit down. Okay, the Chinese meaning. 중국은 지난 2001년 교육개혁 이후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I like basketball best.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1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은 영어를 읽고 말하는 데 꽤 익숙해 보이는데요. Who knows? 중국의 부모들도 교육열이 높아 영어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可以跟外国人交流。去外国也很方便。 그런데 최근 중국의 영어 교육에는 적잖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이징시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수업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교의 영어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베이징대에서는 대학 영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했는데 최근 영어 시험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전환했습니다. 那么说英语专业的这些教授们呢，就也提出来说，取消四六级，就是因为呢四六级的呢培养通过大学的英语教学，再通过四六级的考试，依然是哑巴英语。相对来说呢，四六级及格的，甚至考的分数很高的学生，是哑巴英语。 日前，北京市教委公布了2014至2016年中考中招。 또 2016년부터 대입에서 영어 배점을 줄이겠다는 개혁안도 등장했습니다. 대신 중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취업 시장에서도 과거에 비해 영어 우대 현상이 줄고 있습니다. 영어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아니라면 영어 점수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因为是这样，就是企业在用人的时候，就是说我刚才说了，要把一个人培养成一个管理层，那人品最重要，人品是最重要的，然后其次是他的思想，然后再次才是他的能力，因为能力是公司可以培养的，可以赋予的，思想是他本身的，他是以一个管理者的思想去做一个普通员工的事情，还是说一个普通员工做一个普通员工的思想在做一个普通员工的事情，对他的工作效率的完成度是有很大的影响。 특히 유학파의 입지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귀국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유학파의 가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在20世纪呢，中国的毕业的留学生，如果他们英语好，是他们成功的一个重要的因素。但是呢，尤其是2012年以后，这些毕业的学生，包括海外回到中国的这些学生，如果单单是英语好，已经不能够成功，那么还需要加上他的专业的知识。 우리에게 영어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영어라는 깃발 아래 다 같이 달려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영어에 대한 시각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늦은 시간 학교에서 돌아온 혜신 씨. 초등학교 때 조기 유학을 떠났던 혜신 씨는 고3 때 돌아와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결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연고대 정도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서류 넣고 그냥 시험 본 거 좀 내면은 거기서 좀만 보충하면 당연히 들어갈지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정말 그만큼의 또 입시를 또다시 준비해야 됐고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진행됐던 그런 입시였던 것 같아요. 한국 입시는. 유학을 가서 영어를 배워오면 한결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노래 기억 안 나 진짜. 지가 찍은 사진 널 지금 모르네. 한 3만 불 이상? 3만 불 이상 정도. 3만 불 그 이상 버금가는 금액이 들었죠. 그걸 뒷바라지기도 되게 힘드셨겠네요. 엄청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엄청나게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그 유학비 된다는 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간단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귀국 유학생들이 급증하면서 대입에서 유학파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혜도 사라졌습니다. 점점 학교가 좀 이제 안 뽑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뽑아도 정말 소수를 뽑으니까, 그리고 그 소수를 뽑는 것도 유학생만 뽑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특목고나 아니면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많이 갈 곳을 잃은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조기 유학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유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한 사회를 움직이게 하고 뛰어가게 하는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영어에 몰입하게 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There's New Year's Day, 추석, and birthday.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현장에서 만난 어린이들의 영어는 대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When I was born, the very first thing that I wrote was a book called 어쩌면 이 결과는 아이와 부모가 다 함께 치열하게 뛰어온 성적표인지도 모릅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려서, 한 걸음이라도 더 앞장서서 영어를 향해 달려온 치열한 레이스 말이죠. One day, I hope to become a world famous violinist. This way, I can make Korea proud. 이제 한 번쯤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막대한 돈과 시간이 요구되는 이 레이스를 계속해야 하는지 말이죠. 혹시 레이스의 방향과 목표와 방법이 이미 달라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어를 성공과 출세와 경쟁이라는 우리 안의 욕망의 도구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 때는 실은 영어를 이렇게 필요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뭐 어른들 말씀하시기로는 뭐 굳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아니면 좀 그렇게 필요한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영어가 아니면 뭐든지 뒤처지는 듯한 세대에 앞서 나가지 못하고 리더가 되지 못하고 항상 밑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 되고 저 또한 열심히 배우려고 하죠. 영어 교육의 필요성이라든가 영어 교육의 어떤 위상, 영어 교육의 어떤 올바른 방법이라든가 열풍은 불면서 그거에 대한 좀 건설적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게 이제 조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왜 영어 해야 되는지, 누가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좀 정리정돈을 해야 될 단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영어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이냐. 그리고 한국인들이 영어 얼만큼까지 할 수 있는가. 이제 영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영어를 해야 하며 한다면 얼마나 잘해야 하는 것인가? 한국인에게 영어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제 이 물음의 답을 찾아나가야 할 때입니다.